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이제 심야가 됐습니다.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로 윤미향 이 마포쉼터 관리소장의 사망과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 사건을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윤미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이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또 터져 나오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볼 때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타임리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해 드리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저의 생각을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심야 방송을 하는 이유도 방금 전에 또 매우 중요한 뉴스가 떴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의연 측에서도 공식적인 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에서는 이 고인을 조사할 그러한 요청도 한 적이 없고 또 이 압수수색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나름대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신속하게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정의연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이 고인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인은 특히 검찰의 급작스러운 압수수색 이후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 매우 비통한 마음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윤미향은 또 오늘 오후에 이 평화의 우리 집 쉼터 이 소장 사망과 관련해서 이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북에 올렸는데요. 여기서도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윤미향 페북에 올린 글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윤미향이가 과연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정말 슬픈 사망과 관련해서 본인의 뉘우침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또 본인의 정치 행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랑 끝까지 가자 해놓고는 홀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을 갖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향해 나를 세웠습니다. 언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댔다. 나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다.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 붙잡고 씨름하느라 소장님 영혼을 살피지 못했다. 외롭더라도 우리 복동할매, 여기서 복동할매는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복동할매랑 조금만 손잡고 계세요. 복동할매랑 만들고 싶었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이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삭제된 내용이지만은 자신과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쭉 소개했고, 이 관리 윤 의원은 윤미향은 이 관리소장 손씨입니다. 성함이 이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정의연, 그 다음에 윤미향의 이러한 입장문, 부고, 성명, 그 다음에 추도사,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의연과 그리고 윤미향이 각각 이번 사태, 즉 이러한 비보 나온 것은 검찰 측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경쟁적으로 보도한 것이 고인에게 많은 부담을 줬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이 홍보 차원에서 이러한 시각을 계속 띄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포 쉼터 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서 현장에 갔을 때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실랑이가 있었어요.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임의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설명을 했었고, 또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로 이 과잉 수사다 이러면서 또 압수수색을 막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어제 이 사망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 당사자들은 정 의원과 윤미향은 이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이 무리한 그리고 인권 침해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사회적으로 이 사망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지금까지 매우 비판적인 여론의 시각을, 언론의 보도 방향을 좀 틀어보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분명하게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은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혹들의 줄거리만 보더라도 대여섯 가지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더욱 더 무서운 사건이 지금 이제 언론에 다시 보도됐는데요. 과거 2017년도 4월에 이 윤미향이가 썼던 페북을 통해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뭐냐? 그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순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 떠난 이 별세 소식을 윤미향이가 페북에 올렸어요. 그런데 페북에 올리면서 조의금 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구자에 누구 구자를 썼느냐면 이 관리소장인 손 씨의 개인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조의금 계좌, 우리은행 번호를 쭉 쓰고 손 아무개 이름까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 페북 글이 이 손 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오늘 오후에 느닷없이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의 그동안에 우호적으로 보도해왔던 인터넷 매체가 하나 있어요. 그 인터넷 매체 이름은 미디어 몽구인데, 이 미디어 몽구도 당시 이 손 소장의 이름과 계좌 번호가 적힌 통장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한 돈은 전액 장례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요. 이 트위터 내용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장례 비용을 거둔 정 의원 인사는 이 손 소장이 유일하다. 물론 윤미향 계좌는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계좌, 손미향 개인 계좌 말고서도 정 의원 관련 인사인 손 소장의 계좌 이름을 올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수사 당국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추도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추도사 당시에 이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의 이 부고 소식, 당시 2017년도 4월 4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평화의 우리 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께서 100세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 운명하셨다. 이 일본 상대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끄는 어떤 마지막 원고셨다. 2015 한일 합의로 지급된 위로금도 받지 않으셨다. 장지는 천안 망향의 동산이고 이 발인식과 발인시간 그리고 추모공원 망향의 동산 안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고인의 명복을 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외부 조화는 장례식장 사정상 받을 수 없고 조의금 계좌는 우리은행 어디 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미향이가 또 이 손 소장과 만나게 된 인연을 지난 2019년도 1월 1일자에도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급여는 80만 원밖에 못 드렸다 했는데도 괜찮다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된 그 사연을 또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연 윤미향이 아무리 개인 계좌로 그동안에 이런 조의금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왜 이때는 개인 계좌로 하지 않고 이 소장의 계좌로 했을까요? 이 윤미향이가 지난 그동안에 이 계좌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관행적으로 개인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돼서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그러면서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생각에 개인 계좌로 이렇게 조의금까지 받았는데 그 손 소장의 개인 계좌로 받았잖아요. 이것이 혹시라도 윤미향이가 검찰에 소환이 되면 나올 것이 뻔하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또 추가적으로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잖아요. 개인 계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이미 이 페북 삭제한 거 전부 다 복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 정인의 우호적인 여기에도 아직도 살아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바로 이 앞방송에서 제가 분석해 드린 대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개인 계좌를 통해서 조의금을 받은 사건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말고서도 또 윤미향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여러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21일 날 마포쉼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본인이 오랫동안 소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말하자면 혐의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인하고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좀 더 은폐하고 또 폐쇄 이렇게 파쇄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을 혹시라도 못했을까? 이런 또 이 자격지심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일종의 이제 은폐죠, 은폐 시도.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추정은 제가 이 사망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하는 사안임을 밝힙니다. 이제 수사 당국에서 나름대로 또 밝히겠죠. 그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운명을 달리한 손 소장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 쉼터 소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대학원에서 이 할머니들을 이렇게 잘 모시면서 사회복지 공부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분이 얼마나 정말 이 정의연 할머니들을 위해서 전문성까지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쓴 훌륭한 소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안타까운 것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번 소장 사망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 관련자들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원수 갚아도 시원하겠느냐? 애쓰시던 분 죽게 만들어서 속 시원하냐? 이런 정말 2차 가해가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2차 가해를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올리는 사람들 검찰 당국에서 반드시 조사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유사한 또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보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일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미향 사건에 관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당혹감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논의 끝에 이 관리소장의 사망 관련해서는 별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변인단 관계자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당이 무슨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윤 의원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 외에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TF 위원장은 윤미향 의원 대신 엉뚱한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윤 의원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남 탓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고인의 사망 슬픈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윤미향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빨리빨리 파헤치는데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